그럼 나의 금리 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적받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금리의 혜택을 보면서 한도를 조금 더 확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기업들이 한도를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쵸. 그쵸. 근데 이 한도라는 게 결국은 평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작년에도 매출이 고만고만했고 올해도 고만고만하면 알 거예요, 대표님들은. 나에게는 한도가 항상 있고 내가 대출을 많이 썼으면 한도가 없구나. 아,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개인은 재무 설계를 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도가 매출도 고만고만하고 뭐 매입도 고만고만한데 실제 내가 대출을 썼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올 거라고 확정을 지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담보라는 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한도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담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활용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매출도 비슷하고 매입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면 썼던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안 나올 거다라고 확정 짓지 말고요. 담보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담보라고 하면요.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집,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고 오피스텔, 뭐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럼요. 담보도? 형제, 제3자 자매. 담보. 예, 맞아요. 형제, 자매, 사돈의 팔촌의 담보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는요? 그럼 우리 엄마 하지 말라고. 가능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엄마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능은 하다. 맞습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네. 그래서 담보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담보를 조금 활용하자라는 전략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담보도 없고 한도는 높게 쓰고 싶은 기업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게 매출 관리, 신용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가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한도를 많이 쓰고 싶은 기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매출 관리랑 신용 관리는 무슨 말인지 확 와닿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매출 관리, 신용 관리가 한 번에 될까요? 아유, 안 되죠.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 맞습니다. 담보가 있는 기업들은 담보를 당장이라도 활용하면 좋지만 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매출 관리, 신용 관리라는 거를 통해서 결국 시간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관리가 됐을 때 그 이상의 담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첫 번째, 자금을 쓰고 싶은 기업들은 많이 두드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도에 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달라지고요. 네. 한도도 달라지고 지원 액수가 달라지고 우리 기업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모의고사 보듯이 신보, 기보, 우리 지난 시간에 최현진 이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10억 해주기로 했는데 안 그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유리한 기관을 내가 두드리기 전까지는 그걸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은 정형화할 수 없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관리를 한다라는 조건 하에 나에게 유리한 기관을 놓고 해라. 네. 그리고 최현진 이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물어봐라. 이걸 제일 못해요. 기업의 99%가 못해요. 왜 못하는 걸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뭐냐면 유두리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를 대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사람인지라 내가 70점 맞았는데 30점을 더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당장 개선할 수 있고요. 협상할 수 있으면 지금 10점이라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10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그걸 걸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최현진 이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환경 맞아요. SEG 뭐죠 그게? ESG 경영. 맞아요. 그래서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니까 배점이 올라가가지고 그쵸. 대출 한도도 올라가고 금리도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에서도 ESG 경영이나 현재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거를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맞아. 정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치. 많이 물어봐라. 그럼 나의 금리 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우리 기업이 어거지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두드려보고 물어봐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신청하고 되면 되는 대로, 맞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맞아요.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문의해서 네. 내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뭘 더 준비하면 가능할까요? 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나아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런 정보에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길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어떤? 정책 자금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어.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광고처럼 되어 있어요. 모두 다 불법이에요. 음. 자, 이걸 보시는 대표님들 그렇게 작은 브로커들에게 쓰는 자금조차 불법이고요. 자금 신청해본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첫 상단 바로 누르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제3자 개입 시 맞아. 불법이다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확실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책 자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형화할 수도 없고요. 네. 되는 사람 원래 되는 기업은 원래 나오는데 그냥 받는 거고요. 네. 그들에게 자금을 안내받고 수수료 주고 나중에 보험까지 들게 되면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져요. 또 하나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정책 자금을 받았다 쳐도 네. 그렇게 수수료 받아간 자들이 신고해서 기업들을 다시 상환할 수 있게 안 좋게 만들어요. 되게 극악무도한 맞아요. 사례네요. 저희는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안쪽 공장단지나 공업단지 쪽에 들어가 보면 절실한 대표님들은 그런 문구 하나도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해보세요. 두드려 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자 3월 법인세 납입 전에 네. 자금들 많이 놓고 해보셨어야 돼요. 이미 3월달 전에. 예, 왜냐면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재무제표는 2021년도 재무제표예요. 그쵸. 그럼 세금 신고 확정 짓기 전에 세금에 관련된 매출이나 매입 같은 세금 관련된 것들은 줄일 수는 없어요. 정리할 수는 없지만 네. 각 항목들 뭐 부채 비율이나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대출을 활용했던 기업들이 대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실제 연구소도 있는데 연구인력 개발비라는 항목이 누락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 연구소는 다 그 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것조차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럼요. 세금을 내가 활용해도 내 선택, 안 해도 내 선택이지만 지표에 그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은 연구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라고 확정 짓는 거예요. 자, 3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도 중요해요. 제가 조금 늦었다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매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진공 자금이 있잖아요. 네. 노크를 해본 기업들은 뭐가 부족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네. 그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빨리 개선하고 재무제표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면 6월 달에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걸 보고 있는 이제 6월의 성실신고 대상자들 자금을 6월 달에도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진공 자금들을 많이 놓고 해보셔서 나에게 부족한 재무제표상 내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외에 내가 부채 비율이나 개선할 여지의 여러 가지 항목들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재무제표의 2022년 재무제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도록 교정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네. 그 지표는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거를 사장님들이 아시면 네. 안 할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비율도 어떻게 맞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그분들이 명확하게 모르시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중진공 자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중진공 부채 비율이 넉넉하게 뭐 500%요 기준이었는데 네. 업종별로 구분지어서 나눠졌다. 근데 네. 실제 300%대 몇 프로대 맞췄는데 실제로 자금을 신청했더니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표상에 부채 비율, 그러니까 아마 지적받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항목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듯이 자금을 놓고 해보면 네. 이 기업은 업력이 오래돼서 안 되고요. 뭐 매출이 낮아서 안 되고요. 네. 그럼 이건 다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가 어떻게 매출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내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 잡는 계정들 이건 세무사님 영역이니까 네. 그래서 좀 조언을 얻어서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방법들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심사 받은 다음부터 여러 가지 지적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무사님의 조력을 얻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년까지 갑니다. 한 번 딱 이 시즌을 놓쳐버리면 1년 동안 가는 거니까 네. 기네요. 1년만 갈까요? 보통 재무제표 자금 받아보시면 3년치를 갖고 오라고요.
되게 중요한 시즌이네. 맞아요. 첫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못해도 10월 달부터는 네. 우리 기업이 영업활동, 매출 관리 어떻게 했고 직원들의 추가 고용이나 그다음에 고용이 안 됐고 뭐 퇴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을 쭉 관리해 주는 거는 못해도 10월부터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건 세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세금 이후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가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 찾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노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노크해보고 내가 이제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바꿀 수 있어서 지금 바꿔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너무 좋고 네. 그게 만약에 지적이 받았다라고 하면 올해 사업 계획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 내가 올해 요게 부족했고 그치. 내년에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낮아요. 그럼 내가 하는 매출 대비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죠. 그치. 저희가 인쇄업을 많이 모시고 있잖아요. 실제 인쇄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늘상 20-30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매출을 늘리는 방향 중에 하나는 종이를 수입해다가 종이를 매출로 만들어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 마진은 없어도. 우리는 항상 남기는 걸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그쵸. 100원 주고 뛰어서 150원에 팔아서 맞아요. 50원 남기자. 그렇죠. 근데 150원 주고 사와서 150원에 팔면 뭐가 남냐? 그거 왜 하냐 그 짓을. 그렇죠.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네. 아 그럼요. 우리가 보는 건 매출이잖아요. 그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9억짜리 집과 4억짜리 집의 대출 한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신용관리라고 하면은 나의 정말 신용 등급도 신용 등급이고 기업의 매출 또한 신용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렇게 시즌 때마다 관리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 담보 제공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네. 많은 기업들이 담보 제공을 활용한 대출을 많이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지 못해요.